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지혁 파트너입니다. 오늘 시장 특징적으로 2차전지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상승할 경우 좀 봐야 될 핵심주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중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시장이 좀 막혀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스권의 흐름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흐름에 지금 순환한 흐름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히 2차전지 쪽이 강한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런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 업종들,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동차, 이제 다른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어떤 섹터가 문제라기보다는 이 수급들이 이제 이쪽으로 좀 들어온 거죠. 막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좀 특징적이었는데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흐름을 나오는 거는 이제 오늘 특히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렇게 빈집, 그동안 이제 수급적으로 이제 많이 비어났던 섹터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게 특징입니다. 최근에 이제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헬스케어도 워낙 이제 그동안 바이오 업종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비어 있었는데 이렇게 좀 유입되니까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화학 업종, 특히 이제 화학 업종이 이제 2차전지와 연결되기 때문에 2차전지 쪽으로 부분에 수급이 들어오니까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이런 게 비어있는 수급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에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바이오 업종도 강에 올라왔던 것처럼 2차전지도 마찬가지로 막 그 수급을 채운다면 강한 흐름들이 또 이을 수 있다는 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지금 대적으로 이제 포스코 피치엠도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에서 특징적으로 흐름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 이제 이렇게 좀 간식해 봐야 되냐면 이전하고 좀 다르게 좀 더 거래량이 평소보다 많이 실리는 모습들을 보였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파동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좀 파동이 이제 짧아지고 있다는 게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렴하는 과정들이 연결되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씩 이런 부분에서 마수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예, 포스코 피치엔도 그렇고요. 그 전에 보면은 이전에 많은 하락을 하다가 이제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 추세를 돌리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추세 방향이 바뀌면서 상승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은 뭐 금리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추가적으로 정기적 해준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언제 시점에서는 이제 돌리는 과정들이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최근에 이제 2차전지에 대한 수출을 보면 이렇게 좀 예전에는 좀 6억 불대로 떨어졌다가 최근 7억 불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5월 이후에 보면 6월, 7월, 8월 정도는 7억 불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구간을 넘어갔다는 인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들 보여주고 있고요. 예, 물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리튬에 대한 가격은 아직 반등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바닥을 형성하는 그 신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보여드리려면은 최근에 일정에서 기아 같은 경우도 보면요. 이제 3반기에 전기차에 대해서 캐파를 2030년 160만 대 그렇게 유지하고 있죠. 2017년도에 110만 대 정도. 올해는 30만 대니까 기아도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큰 변화 없이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이제 판매를 늘릴 계획이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제 현대차 CEO 인베스트에 보면 확실히 이제 2027년도에는 84만 대, 올해는 이제 30만 대에서요. 2030년은 이제 200만 대니까 양사를 합치면은 이제 100, 이렇게 360만 대 이상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진다. 면 결국은 방향은 전기차로 가는 거죠. 네, 그 이유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연비 규제 때문에 그렇죠. 환경 문제 때문에 연비에 대한 규제를 지금 전략 하고 있죠. 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금 주면서 당근과 책칙으로 하고 있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연비 규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브리드가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시점 넘어가게 되면 전기차로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부분에서 네, 그 전기차에 대한 부분에 변화가 없다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캐진 기간이지만 언젠가는 좀 돌아서는 모습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많이 수급적으로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유입되면 강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보여드리면은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삼성 SDI가 스텔라티스하고 1공장 짓고 있죠. 그래서 1공장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가동이 돌아가고요. 내년에 가동할 예정이었는데 보조금 빨리 받기 위해서 올해부터 이제 가동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혜 합작 공장 3공장을 네, 삼성 SDI가 짓고요. 또 4공장 이번에 또 4공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삼성 SDI하고. 그러면 GM은 지금 1공장부터 3공장에 대해서 LG하고 하고 있잖아요.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전기차가 안 팔리고 이런 상황에서 왜 늘릴까라는 거 우리가 의문점을 생각해보면 결국 방향성은 예, 전기차 확대한다는 거고요. SK온도 마찬가지죠. 포드하고 세 개 공장들 증설을 이게 이어서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현대차하고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혼다는 LG, 그리고 현대차는 또 LG하고 또 이렇게 분산해 놨습니다. 삼성 SDI는 국내 공장은 이제 현대차에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보면 합작해서 하고 있죠. 단독으로 하는 공장은 예, 최소한의 회사만 하고 있고, 그래서 다 각각의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를 합작해서 하는 상황이 있다는 점이고, 결국 이제 자동차 모델 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수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2025년도 가동 시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면 많은 네, 그 SK온도 마찬가지고 LG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도입니다. 가동 시기가 많이 있죠. 이런 걸 보면 내년 정도 되면 배터리 공장들, 미국에 있는 공장들이 많이 가동되겠다는 거 알 수가 있죠. 네, 삼성에서 그러면 소재 기업들이라든지 전반적인 산업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이 우리가 이제 어떤 전망에서 확실히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올해 들어서 이제 작년 말부터 움직였던 게 엔캠이라는 기업, 대표 기업, 전액 기업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게 바로 FEOC, 중국 같은 기업에서 받아서 이제 만약에 배터리를 조립하게 되면, 생산하게 되면 보조금을 못 받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게 올해는 이제 배터리 부품 쪽이었고요. 근데 내년부터는 핵심 간물 쪽이 이제 반영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 중 이렇게 연결되고요. 또 그리고 그 전구체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양극재는 전구체를 통해서 그리고 리튬하고 열 처리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키포인트 알려드리면요, 양극재의 한 80%는 전구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가 한 20%가 이제 리튬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타. 그러면 핵심적으로 양극재는 전구체가 가장 크죠, 비중이. 근데 이게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에 썼습니다. 90% 이상 수입에 썼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이제 핵심적으로 국산화가 절실한 상황이고요. 국산화가 절실한 상황이고 리튬도 중국에서 가져왔죠. 그래서 전구체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네,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앞잘 따서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따가지고 우리가 이제 NCM 계열이라든지 앞자 딴 거죠. 그래서 니켈, 코발트, 망간이면 NCM, 그리고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까지 하게 되면 NCMA, 망간을 빼고 하게 되면 NCA라는 배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니켈, 하이 니켈, 니켈 함량을 높이면은 이제 리튬 이온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함유하기 때문에 양극재의 성능이 이제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니켈 함량을 많이 높이고 있죠. 대부분. 그래서 MCM812 이렇게 모델을 이렇게 달리는 게 뭐냐면 니켈 함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대부분 전구체는 이제 국산화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포스코 그룹 같은 게 대표적으로 포스코 그룹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국산을 해야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포스코라는 그룹이 그 철강 회사잖아요. 철강 회사 하다 보니까 강산에 대한 어떤 정보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세해 쪽에 뭐 호주라든지 태양은 뭐 칠레라든지 이런 해외 쪽에서 중국을 제외한 해외 쪽에서 이제 이런 특히 리튬이라든지 니켈, 리튬 같은 강산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포스코 PCM에다가 공급하는 그런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죠. 대표적으로는. 그러니까 양극재를 이해하려면 이 흐름에서 이렇게 어떤 상황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그래서 내년에는 뭐 동막 쪽도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거 써야 되고요. 전해질 첨가제도 우리나라 기업들 거 써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뭐 일본 기업 거 써도 되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니까 이쪽을 쓰겠죠. 이 점을 포인트로 알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기준이 되어 있어야지 만약 2차전지 쪽에 다시 기회가 오면 중요한 큰 어떤 이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가 탈중국가 밸류체인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포스코 피첸 양극재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리튬하고 니켈 쪽을 해서 전구체를 공급하는 흐름이고요. 그래서 포스코 피첸 같은 경우가 바로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배터리에 대한 양극재 수주를 계속 받고 있는 거죠. 특히 이 회사는 이제 물량들이 많아지면 음극재 같은 경우도 관련해서 또 이렇게 탈중국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양극재도 하지만 음극재도 하기 때문에 포스코 HM이 수혜가 크겠죠. 이런 부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뭐 이렇게 흑연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다양한 쪽에서 또 수입해 오고 있고요. 또 원래 자연산 흑연보다는 인공 흑연이 더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세대 이제 음극재도 또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성능 배터리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제 흑연의 음극재보다는 지금 뜨고 있는 게 이제 실리콘 음극재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다 하고 있으니까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고, 포스코홀딩스도 포스코 PCM에다가 이런 2차전지 소재를 공급하니까 관련해서 덕을 보겠죠. 또 덕을 보는 회사가 또 어디가 있을까요? 벨치 안에서는 물론 이제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코스모 학이라는 기업이 있죠. 그런 밸류체인이 쭉 해서 한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다가 또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요. 하나 LG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LG 화학 같은 경우도 포스코 그룹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입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너무 물량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솔루션도 우리가 뭐 LNF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에게 받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LG 화학이 있잖아요. LG 화학. 모회사에 양극재를 공급하는 물량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GM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GM이 양극재를 LG 화학에다가 수주를 주는 거죠. 그러면 LG 화학은 또 LG 양극재를 생산하고 공장 만들고 또 전구체 공장을 또 만듭니다. 또 만드는 데가 어디하고 하고 있냐면 고려 아연하고 하고 있죠. 합작해서. 그래서 고려 아연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연결된 LG 화학하고도 또 이렇게 공급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LG 화학은 나중에 이제 LG 화학의 지분도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도 있고 여기에 또 공급하게 되면 나중에 진짜 꼭 먹고 알 먹는 어떤 이제 실적이 이제 큰 상승이 이어질 경우 수혜받겠죠. 이런 구조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제 2차전지 쪽이 움직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런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도 그런 부분 때문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많이 조정이 나왔고 추세적으로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음도 보이고 있어서 관심 있게 포스코홀딩스도 이런 장점이 있구나. LG 에너지 솔루션도 좋은 모습이고 하는데 LG 화학도 지분 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에다가 양극재를 또 공급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요. GM하고도 그래서 GM 쪽에 최근에 이제 25조 원에 대한 장기 수주도 받았었죠. LG하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분의 가치하고 연결되어 있죠.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 이제 관련해서 이제 독보적인 흐름들은 이제 보여주고 있는 흐름들이죠. LG에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에서 이제 제일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추세적으로 지금 파동이 짧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관련해서 옆으로 쭉 행보하는 모습들 보여준다면 어떤 이 기업도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쪽 흐름에다 또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모멘텀은 원통의 배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통의 배터리 쪽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전기차를 타더라도 이 모듈화죠. 이 자리에 이게 모듈된 겁니다. 배터리 케이스에다 넣어가지고 만드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차피 이제
타입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는데 최근 이제 원통형 배터리가 좀 뜨고 있죠.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는 LG 에너솔루션하고 이제 삼성 SDI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성 SDI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밸류체인에 관련된 종목들 또 계속 우리가 공부한다면 만약에 이제 대세 흐름 보인다면 계속 이런 확장으로 가는 흐름들이 또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눠가지고요. 네, 전략적으로 한번 이제 짧게 여러분께 요약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요. 이제 니천지도 지금 물론 이제 아직 갇혀 있기 때문에 순환 흐름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포인트라는 점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LG 이제 포스코 그룹처럼 또 LG 학에 대한 이야기 또 말씀드렸고 이제 코스모학도 벨치를 보면 이제 포스모 신소재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 점도 거의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런 점도 한번 이제 눈여겨 말씀드려 봅니다. 네,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제 이찬주 쪽에 중심에서만 제가 한번 전략적으로 말씀드려 봤습니다.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